밥을 잘 먹이기 위해 영상까지 보시면서 노력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100점짜리 보호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성이 좋아서 잘 먹는다는 사료를 계속 찾아주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사료를 찾아서 줘봐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반려견이 또 밥을 먹어주지 않고 안 먹는 사료만 계속 쌓이게 되죠. 할 수 없이 간식을 뿌려서 주는데 간식만 쏙쏙 빼먹는 걸 보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애견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밥 안 먹는 반려견들을 정말 많이 보고 알게 된 건 사료나 기호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호자님이 조금만 신경 써주셔도 강아지가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바꿔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드릴 방법으로 밥을 안 먹는 반려견들을 딱 4주 안에 잘 먹도록 바꿨습니다. 물론 모든 반려견들이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근데 뒤에서 설명드릴 꿀팁을 적용해서 꾸준히 하신 분들은 밥 먹이기에 결국은 성공하셨어요. 간식 토핑 올리기, 전자레인지 돌리기, 물에 불려주기 이런 뻔한 얘기들은 싹 빼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만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밥을 잘 먹게 하려면 먼저 우리 강아지가 왜 안 먹는지에 대해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반려견이 밥을 안 먹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아픈 곳이 있을 때. 강아지가 밥을 잘 안 먹는다면 가장 먼저 건강 상태를 확인해 봐야 돼요. 먼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치료 후엔 대부분 식욕도 자연스럽게 돌아온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 예민한 성격인 경우. 소리나 환경에 아주 예민한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밥그릇에서 나는 작은 소리나 밥그릇이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밥그릇을 소리가 안 나는 실리콘 그릇이나 무게가 좀 무거워서 흔들리지 않는 밥그릇으로 바꿔주고 밥 먹는 공간을 조용하고 안정적인 캔넬 안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밥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 경우. 이게 가장 흔한 케이스죠. 보호자님이 평소에 간식과 사료를 적정량보다 많이 주시거나 자율급식을 하고 계신다면 밥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밥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긴장감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료 냄새도 날아가서 더 맛없게 느껴지고 간식에 비해 밥은 매력도가 떨어져서 점점 안 먹게 됩니다. 특히 이런 행동 자주 보이죠. 먹는 척 하다가 뱉기, 고개 휙 돌리기, 사료를 코로 덮으려 하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왜 안 먹어? 얼른 먹어? 하고 자꾸 말하거나 먹으라고 따라다니면은 반려견은 밥 먹는 시간이 점점 더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됩니다. 자, 이제까지는 왜 안 먹는지에 대한 원인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강아지 밥 먹이는 방법 총 4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관찰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반려견이 얼마나 먹는지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디지털 저울을 구매하세요. 눈금으로 된 저울은 정확하지 않아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하루치 식사 루틴을 일지처럼 작성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딱 일주일 정도만 기록해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반려견이 하루에 섭취하는 양을 성인 몸무게 기준으로 환산해보세요. 대부분은 엄청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양을 먹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굳이 밥을 먹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퇴근하고 나면 기다렸으니까 무심코 하나 주시고 아침 출근할 때 미안해서 하나 더 주고 밥 먹을 때 옆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또 주고 엄마는 옆에서 또 몰래 주고 계시고요. 이게 점점 쌓이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간식만으로 배가 부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료는 남기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기록하면서 아, 내가 너무 많이 줬구나 라는 걸 스스로 느끼셔야 돼요. 1단계를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섭취량을 줄이고 조절해야겠다는 결심이 서게 돼요. 이게 1단계의 핵심입니다. 2단계, 마음 독하게 먹기. 이제 본격적으로 밥을 잘 먹게 하기 위한 실천 단계에 들어갑니다. 보통은 여기에서 많이 포기하시는데 그래서 이때부터는 보호자님의 결단력이 아주 중요해요. 먼저 모든 간식은 제일 손이 닿지 않는 제일 높은 수납장에 넣고 절대로 꺼내지 말아주세요. 이때 꼭 나온 질문 있죠. 영양제로 주는 간식도요? 덴탈검도요? 네, 맞습니다. 전부 끊어주셔야 돼요. 심지어 건강을 위해 먹이던 간식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실 일은 사료 급여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 얼마로 조절하냐면 바로 사료 포장지에 적혀있는 급여량의 절반만 주시는 거예요. 왜 절반만 주나요?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사료 라벨에 적힌 급여량은 표준 체중 그리고 표준 활동량을 기준으로 계산된 일반적인 수치예요. 하지만 우리 반려견의 생활 패턴이나 운동량이나 체형이나 나이 이런 거 다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랑 똑같은 체중의 운동선수랑 제가 먹어야 할 식사량이 같을까요? 아니죠. 한 2배까지도 차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견의 정확한 섭취량은 우리가 직접 관찰하고 조절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절반만 급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반려견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밥을 주셨다면 1분 안에 먹지 않으면 바로 치워주세요.
아침밥을 1분에 안 먹었다면 치우고 그 다음 식사 시간까지는 절대 급여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아침 안 먹으면 치우고 점심도 안 먹으면 또 치우고 저녁도 마찬가지로 안 먹으면 치워주실 건데 이걸 반복하는 데 정말 중요해요. 이 방식으로 정확하게 일주일만 해주세요.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3일 안에 식사 습관이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꿀팁이 있어요. 대부분 여기에서 마음이 딱 약해지거든요. 불쌍해서 못하겠다 하고 실패하신 분들 진짜 많으십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기 위한 꿀팁이 있는데 바로 처음부터 기호성이 좋은 사료로 아예 바꿔서 이 과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먹는 사료는 대부분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잘 먹기 때문에 적정량의 반만 주면 첫날부터도 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동결건조나 화식 사료, 특히 화식 같은 거는 수분 함유량이 높아서 포만감을 잘 느낄 수도 있죠. 이런 것으로 바꿔서 해보시는 거죠. 자, 3단계 지켜보기. 먹기 시작했다고 해서 이제 잘 먹는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일주일간은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시기가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먹는다고 해도 급여량을 더 늘려주지 않고 일주일 정도는 지속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월요일, 화요일은 안 먹었고 수요일 아침부터 먹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수요일 저녁, 금요일 아침, 금요일 저녁, 그 다음 주 수요일 아침까지 전부 잘 먹는지를 일주일간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중간에 밥을 여러 번 거부하면 그것보다 더 적은 양이 적정 사료량일 수도 있죠. 그래서 더 줄여주시고 일주일 관찰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봤는데도 일주일이 지나도 밥을 계속 안 먹던데요. 이런 경우에는 딱 3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에 해당할 거예요. 첫 번째, 거의 이렇습니다. 거의 첫 번째에 다 맞는데 가족 중 누군가 몰래 간식을 줬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극도로 활동량이 낮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세 번째, 현재 이미 몸무게가 과체중이라서 그 체중에 맞는, 과체중에 맞는 적정 사료량을 설정해서 처음부터 사료량이 너무 높게 시작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10% 정도 좀 더 낮춰주시면 좋습니다. 4단계, 진짜 적정 사료량 찾기. 자, 이제 밥을 잘 먹게 되고 시기도 어느 정도 돌아왔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바로 우리 반려견의 진짜 적정 사료량을 찾을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이제는 사료량을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정확한 섭취량을 찾아볼 거예요. 이번 주부터는 기존에 급여하던 양에서 10%를 증량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하루 급여량이 50g이었다면 이번 주는 55g으로 급여하시는 거예요. 매주 10%씩 올리면서 강아지의 식사 반응을 관찰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관찰해야 되는 포인트는 증량한 날부터 일주일 동안 밥을 줬을 때 5초 안에 먹기 시작하는지, 먹는 속도가 지난주에 비해 느려지진 않았는지, 밥을 먹다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다시 먹지는 않는지,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반응이 나오게 되면 그 이전 주의 급여량이 바로 우리 아이의 적정 사료량입니다. 자, 이제 사료량이 결정됐죠. 자, 이제부터는 고이 간직해둔 서랍장의 간식을 꺼내셔도 괜찮아요. 단 조건이 있어요. 간식을 적정 사료량의 10%만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정 사료량이 50g이면 간식을 10%인 5g만 급여하시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50g의 사료를 사료통에 넣고 5g의 간식을 통에 넣어서 오늘 하루 섭취할 모든 양을 미리 계산하시고 그 안에서만 급여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일관되게 실천하면 정말 거짓말처럼 밥만 보면 꼬리치면서 기다리는 아이가 돼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밥을 안 먹는 우리 반려견 때문에 걱정도 많으셨고 노란토를 보면서 마음도 무척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고기나 고구마 같은 간식에 자꾸 손이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주세요. 간식을 많이 먹게 되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도 있고요. 물론 모든 사료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간식을 자주 주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거예요. 안쓰러워서 오늘은 괜찮겠지 하고 넘기게 되면 정말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된 상황이 있었을 때, 수술하고 회복할 때 밥을 안 먹어서 회복이 굉장히 늦어지고요. 또 약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어서 약도 못 먹는 상황, 이런 문제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그때 가서 당황하고 스트레스 받는 건 보호자님도 반려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보호자님이 마음을 독하게 먹고 우리 아이가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보시다가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보고 코멘트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